한정 승인을 하는 게 그럼 보세요. 네. 야, 내가 상속 재산을 받아서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쎄 빠지게는 뭔 말입니까? 쪼스!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들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이창 법무사입니다. 특집 조수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들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영현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정 승인 절차 중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를 받아서 돈을 분배하는 절차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돈이 아니라 부동산만 있는 경우 부동산을 쪼개서 채권자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쪼개서요? 네. 부동산은 쪼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나누어 줄 것인지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은? 예, 일단 채권 신고를 받고 만약에 채권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파는 게 더 부동산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를 하는 게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실제로 파는 게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팔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돼 있고 막 이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 수 없죠. 그러면 결국 채권자들 전부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죠.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 매수할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그렇게. 그건 부동산에 내놔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받으면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예. 첫 번째 모든 채권자가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는 청사는 임의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채권자들이 다 동의가 가능한가요? 그게 법무사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법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 되는구만요. 그 다음 절차가 그럼 이제 또 부동산 절차 근데 말고 그거 가기 전에 그거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 자 한정 승인을 하는 게 그럼 보세요. 네. 야 내가 상속 재산을 받아서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쎄 빠지게는 뭔 말입니까? 예. 아니 고생만 실컷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상속인이. 상속인이. 예.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하는데 돈만 들고 그래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싫지요. 안 하죠. 그렇죠. 상속인한테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물 정도야 뭐. 예. 그렇게 떡고물을 좀 지어줘야 돼요. 뭐 그게 맞는 절차입니까? 지금 떡고물 주는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자 상속 재산에서 상속 비용은 우선해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상속 절차에서 비용. 상속 그렇죠. 비용은 예. 그러면 상속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뭐 장례를 치른다거나 그렇죠. 장례 비용도 있을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했잖아요. 한정 승인 절차 비용. 그러면 한정 승인 절차 비용, 법무사 비용도 들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공고하는 비용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 인정해 줍니까? 다 실무에서 상속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한정 승인을 꼭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정 승인 절차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예. 재산이 있고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으나 그렇죠. 다만 한정 승인 절차로 가면 안 되는 예. 경우가 있네요. 이건 상당히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되죠. 말씀해 지난번에 주시죠. 우리가 예. 그 상담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상속인이 찾아와서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아. 그래서 안심 상속 원스톱! 원스톱 네. 그걸 했죠. 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동생의 재산이 하나도 없네. 아. 다만 예금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었죠. 예금이 1,000만 원 네. 정도 있고 그리고- 그거 찾으면 안 되죠. 찾으면 안 되죠. 빚이 있을 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빚을 조사해 보니까 빚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빚이 초과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니 세무서에서 통지가 날라왔어요. 뭐라고요? 잘했다고요? 상속세를 9억을 납부하라 이런 통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일을 당한 거죠. 알고 보니까 네. 비상장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상장. 예, 아. 비상장 주식인데 세무서에서 평가하는 주식의 가치와 네. 실질 주식의 가치가 달라요. 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상속세 9억을 내면 그만큼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상속받았다는 응. 얘기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엄청 나빠. 네. 왜 나쁘냐면 가서 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쓰레기 주식이네. 아, 주식은 쓰레기인데. 팔아도 가치가 안 나오는 주식이야. 근데 상속세는 9억을 내야 돼. 팔아도 돈이 안 예, 되는 안 건데 되지만. 평가가 그렇게 돼 있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정 승인을 안 하고 상속 포기를 하거나 상속 재산 파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실제로 재산의 가치는 없는데 상속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담만 커지는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상속인이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럼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 조스 법무사랑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리 예방을 해야 돼. 이거 공익방송인데 이거 여기서 자꾸 조스 법무사라 하면 미리 예방을 해야지 나중에 예. 일 터지고 조스 법무사 오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죠. 되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것인지는 반드시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될까요? 조이창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덜어요.